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또 하루 동안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XRP가 갑자기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게 될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시경제 이슈는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은 했는데 대부분 0점대 초반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투자자들은 관망세 속에서 지금 이 시장을 좀 주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두 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연설에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시장의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증시는 지금 최근에 파월이 이제 금융 환경이 크게 긴축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환경이 지속될 경우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줄어든다. 자,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은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하고 달러와 가치도 지금 하락을 하고 그리고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파월 의장이 언급한 긴축적인 환경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해석들을 또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요, 내년 1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어떤 좀 불안감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떤 경제 환경들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자체가 굉장히 아직까지 견고하다라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이 고용 동향 지수 같은 경우도 거의 전달과 동일하게 집계가 됐는데 이게 절대적인 수치로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용 시장의 어떤 선행 지수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용이 견고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JP모건도 보고서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랠리가 다시 되돌려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FOMC 미팅이 끝나고 지금 주식시장이 살아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반대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올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여전히 90%를 넘기고 있고 1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80%를 넘겼는데요. 어제와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지금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어떤 움직임의 폭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0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의미이고요. 그 외에 이더리움은 0.36%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파랗게 녹색 들어온 요 구간들이 뭐 5%, 6%그 이상 상승한 알트코인들을 의미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의 순환 펌핑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이 흐름들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지금 XRP, 리플이 가장 크게 주도하고 있는 거를 뒤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알트코인들이 펌핑을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4%를 넘어섰던 이 수치가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52.43%로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런 등락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는 또 시그널들이 더 강해졌을 때는 이제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시점들이 언제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6계단 하락을 해서 68인데요. 여전히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CVD 차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 변동이 없는 만큼 고래들의 움직임들도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들인데요. 지금 파이어 차트에서 매수벽은 34K에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매도벽은 36K에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채널에서 계속 가격대가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가격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보면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요지부동 시장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래들도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나마 지금 이 녹색 고래가 지금 조금씩 매입했다가 지금 매도로 지금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지금 시장을 관찰하면서 진입해야 되는 타이밍들을 좀 재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황들을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4차 반감기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차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는 우리 투자자들의 많은 기대감들이 있는데, 사실 이 반감기와 가격 상승의 정확한 역학 관계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측하고 있는 거는 신규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과거의 반감기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10년 전에 15%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려 1.5%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63%인데요. 그럼 이번에도 반감기가 한 번 더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지금 0점대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0.7에서 0.8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자산의 가치로 연결되는 개연성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코인베이스 보고서도 그렇고 비트메인의 우지한 같은 사람들도 반감기보다는 거시경제적 유동성이 더 큰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들은요, 지금 반감기가 오는 시점에 지금 유동성이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수요를 증폭시킬 만한 현물 ETF라는 환경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중장기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과거의 어떤 상승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구간들, 그리고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십 프로 정도 상승을 했던 구간들을 살펴보면은 중요한 지점을 브레이크아웃 하는 지점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큰 폭의 조정을 겪는 구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0년도 이후의 상황인데, 요 코로나 상황처럼 이런 악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분석들과 그리고 어떤 이 내재적인 환경들에 의해서 이런 조정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그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투자가 너무 쉽겠죠. 이건 지표에서 100% 예측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거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꽤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트는 지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미결제 약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 차트가 되고요. 여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 지표가 122억 달러를 이제 초과하게 됐을 때요,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초과하게 되는 구간에 직면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패턴들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지금 시장이 과매수 구간이고 굉장히 많은 어떤 탐욕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봤을 때 크게 이제 넘었던 구간에서 예외 없이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을 이제 넘어섰다는 건데, 지금 현재 122억 달러보다도 꽤 많이 초과한 138억 달러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계속해서 중요한 호재들이 발생하지 않고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면은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확인해야 되는 지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MVT라는 비율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이죠. 온체인 지표 중에서. 이거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거래량, 이 두 가지의 비율을 통해서 지금 네트워크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가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 값이 높다는 거는 자산의 가치,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이 네트워크의 코인 거래량보다 더 높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거래량보다 시가총액이 지금 더 높다는 거는 뭔가 과대평가되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 구간이 지금 위험한 구간, 요 빨간색 구간에 지금 딱 터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조건 요 터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는 또 오히려 반등을 했던 구간들도 있는데, 이렇게 더 크게 치솟았던 구간들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조정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정말 요 정도, 이런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열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상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저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시점을 넓히면은 훨씬 더 또 장기적으로는 좋은 어떤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나 조정들이 뭐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막 불안해하거나 뭐 이렇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장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뭔가 장기적인 시선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2023년 동안에 자본의 어떤 순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 변화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최근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이 추세 자체가 굉장히 상승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지표들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추세들이 꺾이는 모양새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의 어떤 성격마다 주는 시그널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계속해서 이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유입되고 새로운 지갑들이 추가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단 하루 만에 무려 신규 주소가 7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즉 그만큼 지금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합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가격의 장기적인 상승을 예측하는 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수요가 지금 드디어 공급을 넘어서는 지금 시그널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어떤 기반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거는 신규 주소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1000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소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무려 8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크게 상승을 했을 때는 가격도 더 상승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규 자본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어떤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더 만들어내고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런 이제 긍정적인 그림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변동성들은 굉장히 가격이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롱텀홀더, 즉 장기 보유자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롱텀 홀더로 인한 이 희석 비율이 현재 가격과 함께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6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립토코인의 의견을 좀 가지고 와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강세장에 진짜로 진입을 했는가 아니면 이것이 가짜 강세장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주간 RSI 지표를 가지고서 지금 현재 상황들을 분류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네 단계로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과거에 이제 지난 사이클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 굉장히 크립토 윈터 구간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상승장을 경험을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이제 페이크 구간들을 지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짜 강세장을 꼭 경험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가짜 강세장에서 이제 돌파를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가 진짜 강세장으로 진입을 하는 거였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지금 주간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제 진짜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시그널이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요 기준점을 넘기고 한번 이제 가짜 강세장을 지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2020년 이 코로나 사태 때 한 번 예외 상황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돌파를 하고 나서는 진짜 강세장으로 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지표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들이나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들 그리고 차트상의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강세장으로 가고 있는 아주 초입을 들어서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맞는 것 같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디지털 자산들의 어떤 유입량을 봐도 좀 얼마나 상승 추세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2주 연속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꺾이긴 했지만, 자, 이 구간들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크게 유입량이 들어온 걸 볼 수 있고, 요 구간들과 비교를 해도 상당히 큰 물량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 6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순유입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유입이 일어난 건 역시 비트코인 투자 상품이고요. 2억 2,900만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이유는요.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투자 상품에도 약 1,750만 달러가 유입이 되어서요. 2022년 8월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포트에 따르면요.
올해 산타 랠리가 올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로 든 거는 비트코인이 11월과 12월에 전통적으로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고 지금 미국 재무부가 단기 국채 발행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리고 11월 FOMC 회의 후에 지금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거, 그리고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꺾인 거, 이런 거시적인 환경들이 지금 굉장히 비트코인의 호재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현물 ETF의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 내 RSI가 과매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 자, 그거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2017년에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했을 때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지금 과매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매수 상태, 과열 구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소스가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기 조정 구간으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더 크게 치고 올라가느냐 어떤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가격의 어떤 추이를 보시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지난 7일 동안에 지금 또 두 번째로 35K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자들 중에서 78% 이상이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 구간 더 하단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의 추이들을 좀 보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세의 어떤 모멘텀 자체는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약간은 이제 완만해지는 커브로 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 채널 사이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과매수 구간에 지금 RSI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향후 며칠 내에는 가격이 뭐 계속해서 조정을 겪을 수도 있고 조정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기술적인 차트상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 채널 아래로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단기 트레이더가 이익을 더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22MA 아래로 지금 떨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요 가격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아까 가격대를 봤을 때도 그렇게 되지만 만약에 이 수준이 무너지게 됐을 때는 31K까지는 좀 급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 채널의 상단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40K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리플이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과 리플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상승의 어떤 분위기들, 기류들이 좀 나타날 것 같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더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상위 50개 토큰들 중에서 이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정착된 자산들의 어떤 주간 가치를 봤을 때 5월 이후로 지금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메인넷에서만 2130억 달러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가치가 커지고 있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뭐 늘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하지만 또 갑자기 또 폭발적인 랠리를 했을 때는 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자, 이번에는 리플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리플이 8월 2일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7달러 수준으로 지금 도달을 한 거죠. 3개월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리플에 대한 어떤 언급들, 사회적인 관심도, 소셜 볼륨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고래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 리플을 주워 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00K에서 1빌리언 달러의 XRP를 보유한 지갑이 2023년 들어서 지금 최고 수준까지 상승을 한 거죠. 과거에 한 요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트랜잭션도 최근 5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증가를 해서 지금 110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지금 리플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리플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지금 리플과 SEC가 오랜 소송을 지금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문이 지금 굉장히 크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EC가 리플을 상대로 지금 7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그 액수가 크게 낮아진다. 그 뭐 7억 뭐 근처도 없이 2천만 달러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교할 수 없이 금액이 낮아진 거죠. 7억 7천만에서 2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추세들이 만약에 예측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리플 입장에서는 크게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XRP 커뮤니티의 존 디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리플의 승소 확률은 99.9%다.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이 IPO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 주제들 모두 다 제가 크립토2에
미국에서 다뤘던 건데요. 지금 만약에 리플의 기업 공개가 이루어지면은 리플의 기업 가치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업 공개가 성공을 하면은 XRP도 가격 상승 궤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솔라나가 인기가 있고 한국에서는 리플이 인기가 있다. 이런 내러티브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인들이 이더리움보다 XRP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또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의 어떤 데이터에 따르면요, 미국 50개 주 중에서 무려 48개 주의 주민들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보다 XRP 토큰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XRP가 한국, 일본을 비롯한 어떤 아시아 지역에서만 인기 있는 코인이 아니라 북미 시장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리플의 가격 추이를 보면은 지금 0.74달러에서 이제 저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걸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0.85달러와 1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기술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RSI가 굉장히 과매수 영역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단기적인 랠리가 과열이 되어서 조정 구간으로 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중요한 수준은 0.67입니다. 요 구간을 지켜내게 되면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수준을 지켜내지 못하면 22MA 이 파란색 선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는 0.58까지 갈 수 있고, 이게 무너지면은 뭐 더 깊은 조정까지도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인 전망을 얘기하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 있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금 이 리플이 자이언트 컵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기술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도달하게 됐을 때 가격으로 봤을 때는 2024년 5월까지 27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은 기술적인 분석가도 있는데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